우리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그 파편화된 기사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과 이면의 맥락만 쏙쏙 뽑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을 품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오늘의 심층 자료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책상 위에 쌓인 이 문헌 더미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한 편의 잘 짜인 블록버스터 영화 대본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의 범주를 완전히 훌쩍 뛰어넘거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북미 대륙 전체를 쥐고 흔드는 한 축구 선수에 대한 최신 밀착 취재 기사들부터 숫자와 경제 지표로 빽빽하게 채워진 피파, 즉 국제축구연맹의 아주 은밀한 내부 보고서, 그리고 현장의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인터뷰 스크립트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단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경기장 안에서는 가장 노골적이고 거친 도발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기장 밖에서는 어떻게 북미 대륙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와 마케팅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며 군림하고 있는지. 그 극단적이고도 역설적인 양면의 현상을 펼쳐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며칠 전 섭씨 18도의 아주 쾌적한 날씨 속에서 열렸던 FC 댈러스의 공식 미디어데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댈러스 훈련장 한편에 수많은 기자들의 마이크가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이크 앞에 지난 시즌 무려 18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절대적인 핵심 공격수로 떠오른 페타르 무사가 앉았습니다. 입가엔 아주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요. 그 사진 저도 봤습니다. 발언을 하나하나 해부해보면 이건 근대 축구 149년 역사, 아니 메이저리그 사커 출범 이후로도 특정 선수를 향해서 이토록 노골적으로 쏟아낸 선전포고를 찾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저도 그 인터뷰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막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기선제압을 인한 트래시 토크가 흔한 스포츠계라지만 이건 상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무사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 엄청난 업적을 대수롭지 않게 깎아내렸어요. 대놓고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죠. 게다가 여기는 미국이고 지금 당장 이 리그를 지배하는 진짜 왕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사는 지난 시즌 자신의 득점 기록을 구체적으로 들먹이면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골을 넣는 치명적인 스트라이커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네, 그저 과거의 화려한 이름값 하나로 뛰고 있는 은퇴를 앞둔 베테랑일 뿐이다. 반면에 나는 커리어의 최절정에 서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와, 진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한테 이름값으로 뛰는 은퇴 앞둔 베테랑이라니요. 축구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다가오는 3월 8일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FC와 FC 댈러스의 맞대결을 아주 콕 집어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발언이 왜 전 세계적으로 그토록 거대한 분노의 불씨가 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사는 무려 2만 명의 관중이 들어찰 그 경기에서 댈러스 수비의 중심인 오사제 우로기대를 내세워서 손흥민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고 후원장담했습니다. 오사제 우로기대 선수요?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런던 북부의 오래된 펍, 70대 토트넘 골수 팬들이 화면에서 무사의 이 거만한 인터뷰 영상을 봅니다. 수십 년간 숱한 선수들을 봐온 이 백발의 노신사들이 얼마나 격노했는지. 주고 있던 파인트 맥주잔을 탁자에 거칠게 콱 내려놓는 바람에 맥주가 사방으로 다 튀었다고 하죠. 네, 한국과 미국의 축구 팬들 역시 선수를 넘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들고 일어났고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이 들썩이며 다음날 신문 일면을 도배하는 와중에 가장 짜릿한 반응은 정작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무사의 도발 발언으로 온통 시끄럽던 그 시각, LAFC 훈련장에 있던 손흥민 선수의 태도였죠.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손흥민 선수 입에서 무사를 향한 어떤 반박이나 분노 섞인 대답이 나올 지대하면서 카메라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완벽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었죠. 네, 그저 묵묵히 얼굴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전력 질주 훈련에만 매진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베테랑 기자가 수첩에 남긴 문장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댈러스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그리고 이번 주말 그들은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다. 정말이지 가장 우아하면서도 상대를 가장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축구계의 진짜 전설들은 무사의 가벼운 도발과는 전혀 다른, 아니 완벽하게 상반되는 평가를 손흥민 선수에게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서 과거 전설들의 증언을 꺼내보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프랑스와 아스날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의 분석부터 볼까요? 네, 뭐라고 했나요? 그는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이라는 골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골 숫자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건 결국 경기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앙리는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공간을 찢어버린다고 표현했어요. 그가 움직이면 수비수 3명의 시선과 발걸음이 동시에 그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 창출된 빈 공간 덕분에 팀 전체의 공격 수준이 단숨에 2단계나 올라간다는 날카로운 분석이었죠. 와, 거기에 잉글랜드의 아이콘 데이비드 베컴의 평가도 덧붙여져 있네요. 베컴은 손흥민을 가리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상대해야 하는 수비수들은 경기 전날 밤 결코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듯 말했죠. 무사가 아주 호기롭게 내세운 댈러스의 수비진들이 과연 어젯밤 푹 잤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지네딘 지단 감독이 남긴 뼈있는 한마디가 이 모든 논란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요. 수많은 선수들이 마이크 앞에서는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떠벌린다. 하지만 진짜 월드클래스는 마이크 앞이 아니라 차가운 잔디 위에서 오직 자신의 발끝으로만 그 가치를 증명한다. 차가운 잔디 위에서 증명한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세계 최고의 험난한 무대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 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린 전설의 발자취와 감히 비교하기엔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진짜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3월 8일 경기가 단순한 리그 매치를 넘어서 자존심을 건 거대한 전술적 충돌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다가올 경기의 구도를 살짝 짚어드리자면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파괴할 손흥민과 파트너 드니 부앙가의 LAFC 공격 조합이 창이라면 댈러스는 방패를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언급된 190cm가 넘는 거구의 오사제 우로기대를 필두로 란 비냐민 그리고 에르만 요한손까지 동원해서 리그 최소 실점을 다투는 견고한 수비벽을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과연 가벼운 입이 이길지 아니면 차가운 잔디 위에서의 묵묵한 발끝이 이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그라운드 안에서 잠시 거두어서 미국 축구계, 아니 북미 대륙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돌려볼 겁니다. 자료 더미에 포함된 피파 내부 폭로 기사를 확인하고 저는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폭스 스포츠 포스터 말씀이시죠? 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인 콕스 스포츠가 월드컵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공식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그 포스터의 가장 정중앙, 흔히 말하는 센터 자리에 리오넬 메시도 아니고 킬리안 음바페도 아닌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이 태동한 지 149년 역사상 참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배치죠. 포스터의 구도만 분석해봐도 아주 노골적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양옆 아래로 배치된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맞아요. 시각적 충격이었죠. 이는 마치 북미 대륙에서 축구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이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이렇게까지 아시아 출신 선수 한 명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고 미국 매체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홍보의 한가운데 그를 세웠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발벗고 나선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최근 치러진 리그 2라운드 휴스턴 원정 경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경기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거든요. 아, 그날의 텍사스 휴스턴 원정. 기사에 묘사된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극한의 지옥 같았습니다.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 숨통에 헉턱 막히는 높은 습도까지 선수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날씨였죠. 거기다 휴스턴 경기장 관중석을 꽉 채운 6만 명의 홈팬들은 원정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향해 경기 시작 전부터 아주 거칠고 적대적인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야유 속에서도 그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조용히 잔디 상태를 점검하며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죠. 전반전 내내 팽팽하던 흐름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단 2번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패스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휴스턴의 견고하던 수비진이 그야말로 추수감사절 칠면조처럼 찢어지고 말았죠. 손흥민 선수는 이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대0 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던 건 경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90분 내내 그를 향해 쏟아지던 6만 명의 거칠고 적대적인 야유가 심판의 종료 휘슬과 함께 어느새 경이로움에 찬 엄청난 환호와 기립박수로 돌변해 있었거든요. 상대를 실력으로 완벽하게 침묵시키고 나아가 적장과 적군 팬들의 마음까지 훔쳐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휴스턴 경기가 만들어낸 극적인 서사와 결과가 단순의 승점 3점을 넘어서 저 멀리 스위스에 있는 피파 수뇌부를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휴스턴 경기 직후에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책상 위로 특급 기밀 도장이 찍힌 한 통의 경제 분석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경제 분석 보고서요? 단순한 경기 리포트가 아니었나요? 숫자로 가득한 거대한 상업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공을 잡는 그 순간 6만 관중의 시선이 집중되며 경기장 안팎의 경제적 가치와 시청률이 실시간으로 요동친다. 더욱 충격적인 수치는 그가 LAFC로 이적한 직후에 미국 내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들의 총가치가 단기간에 무려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경제지표였습니다. 잠깐만요. 10조 원이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도 한 명의 스포츠 선수가 파생시키는 경제 효과가 10조 원이라는 건 솔직히 현실 감각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피파의 내부 보고서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런 계산을 한 거죠? 이건 단순한 유니폼 판매나 인기투표 수준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분석가들이 이 현상을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 수익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독립적 자본 생태계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철저한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는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현 시점에서 북미 월드컵을 역사상 가장 큰 상업적 대성공으로 이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카드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을 숫자로 간파해낸 겁니다. 아하, 그래서 미국 축구협회에 그런 전례 없는 파격적인 비밀 지시를 내렸던 거군요. 피파의 은밀한 지시사항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다가오는 월드컵의 흥행은 손흥민의 발끝에 달려있다. 모든 월드컵 홍보 포스터의 중심에 그를 세우고 그가 북미 대륙에서 걷는 모든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라. 대중 매체에서는 그를 마치 새로운 축구의 신처럼 묘사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피파의 내부 지시가 폭로되자마자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하지 않았습니까? 기사를 보면 비판의 수위가 꽤 높던데요. 영국 언론의 비판도 꽤 날카롭고 논리적입니다. 한마디로 순수한 스포츠의 영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선수가 가진 실력과 땀의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미국과 피파가 거대한 자본주의의 힘으로 선수를 오직 티켓을 팔고 스폰서를 유치하기 위한 상업적 마케팅의 톱니바퀴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인간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벌어다주는 황금알 낳는 거위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우려였죠. 듣고 보니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축구의 신으로 억지로 포장해서 무대 중앙에 세운다는 건 결국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돈을 세고 있는 거대한 자본가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거대한 자본과 폭발적인 마케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수십조 원의 돈길이 열리는 중심에 서게 된 손흥민 선수 본인은 정작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휴스턴 원정 직후에 진행된 미국 ESPN 리포터와의 현장 인터뷰 일화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 인터뷰가 전 세계 팬들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았죠. 리포터가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피파와 미국이 당신의 중심에 두고 엄청난 전 세계적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이 거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소감이 어떤가라고요. 진짜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오가는 질문이었네요. 뭐라고 답했나요? 손흥민 선수는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그저 환하고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잔디 위에서 축구하는 것이 좋고 행복할 뿐입니다. 전 세계에 걸리는 포스터의 중앙에 서는 것보다 제게 더 중요한 건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제가 뛰는 90분 동안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을 남겼죠. 저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저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뛰는 축구가 즐거운 한 명의 평범한 선수일 뿐입니다.
와, 그 화려하고 눈먼 스포트라이트와 자본의 유혹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가짐이네요. 이 인터뷰가 방송을 타자마자 반응은 또 한 번 반전되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공을 차는 그의 실력을 넘어서 화려함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이 진심 어린 태도에 완벽하게 감화되었죠. 대중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심지어 기사에 따르면 애플뮤직 차트에서 손흥민이 경기 전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갑자기 인기 차트 1위로 역주행하는 문화적 신드롬까지 일어났다고 하니 대중은 이제 기계적인 상품으로서의 손흥민이 아니라 인간 손흥민 그 자체의 모든 것에 흠뻑 매료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피파와 거대 기업들은 그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려 하고 언론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며 기사 클릭수를 올리려 하지만 정작 그 본인은 여전히 관중석의 팬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묵묵히 잔디 위를 달리는 선수로 남아있기를 고집합니다. 그런 그의 따뜻한 내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휴스턴 경기 직후에 펼쳐졌습니다. 저도 자료에서 그 일화를 읽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기가 끝난 후 전반전 내내 적대적인 야유를 터붓던 텍사스 관중들 사이로 손흥민 선수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관중석 맨 앞줄에서 눈을 반짝이며 자신을 바라보던 한 어린 미국 소년 팬에게 다가가죠. 그 장갑준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는 땀에 젖은 유니폼에 정성스레 사인을 해주고 자기가 직접 끼고 뛰었던 가죽 장갑을 벗어서 아이의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죠. 절대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너도 이 같은 멋진 경기장에서 당당하게 뛰게 될 거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행동이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적대감으로 펄펄 끓어오르던 텍사스 경기장 전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대한 감동의 물결이 퍼지면서 6만 관중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죠. 화려한 발기술이나 전술적 움직임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야유하던 반대편 팬들의 차가운 마음마저 단숨에 녹여버리고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인성은 결코 훈련으로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앞서 전설들이 평가했던 내용이 다시 떠오르네요. 티에리 앙리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하나의 시대적 현상이 되었다고 극찬하고 지네딘 지단이 단순히 아시아의 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세계 축구계가 선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깊은 뜻이 바로 이런 대목에 숨어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비인위적인 진정성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계산적인 자본의 움직임마저 더욱 거세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피파의 은밀한 지시사항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요. 홍보 지침뿐만 아니라 월드컵 기간 내내 손흥민 선수만을 위한 최상위 등급의 전담 경호팀을 배치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한국 최고의 요리사들까지 동원해서 그의 식단을 국가 원수급으로 직접 관리하게 하라는 세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VIP 중에 VIP 대우죠. 정말 영화의 주인공이 따로 없네요.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도 재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 한 번을 하면 다음날 한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가 춤을 추고 그가 새롭게 신은 한정판 축구화가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단위로 매진되는 현상. 월스트리트의 날고기는 분석가들은 이제 이 현상에 아예 손흥민 인덱스라는 공식 명칭을 붙여가며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북미 월드컵을 기점으로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스포츠 선수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와 경제 흐름을 읽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지표가 된 셈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대고 꼼꼼히 살펴본 이 텍스트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149년 근대 축구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아주 놀랍고도 입체적인 일들이 바로 지금 북미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기록들입니다. 북미 월드컵 개막까지 불과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한편의 완벽한 영웅서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볍고 오만한 도발에는 오직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과 무거운 침묵으로 대답하고 10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적 유혹과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앞에서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 그리고 적군의 어린 팬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응답하는 진정한 품격 말이죠. 오늘 살펴본 원문의 텍스트들이 공통으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은 훈련으로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그가 가진 태도와 인성은 결코 흉내낼 수 없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 단 한 선수의 진심 어린 눈빛과 겸손한 태도가 전 세계적인 피파 마케팅 포스터의 중심 구도를 통째로 바꿔놓고 무려 1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른바 손흥민 인덱스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글로벌 스포츠 구단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선수를 발탁하거나 글로벌 브랜드 모델을 선정할 때 과거처럼 단순히 그 선수의 달리기 속도나 득점 수치 같은 1차원적인 신체적 스탯만을 따지게 될까요? 확실히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적대적인 반대편 팬들의 다친 마음마저 하나로 묶어내어 감동시키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능력. 즉, 선수의 인성지수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상업적 지표이자 핵심 평가 가치로 자리 잡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은 아닐까요? 인성지수라. 뛰어난 신체적 능력이나 한순간의 화제성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 인간이 가진 선한 됨됨이와 태도, 그 자체가 수십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자산 지표가 되는 시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흥미롭고 또 도발적인 생각거리네요.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오늘 이 복잡하고 다채로운 문헌 더미들을 함께 파헤쳐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우리나라 선수가 훌륭하다는 스포츠 뉴스의 감상을 넘어서 거대한 자본주의 생태계 속에서 빛나는 인간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단순히 공을 쫓는 스포츠를 넘어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상징이자 현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동시대를 살며 지켜보는 이 즐거움, 앞으로 월드컵까지 남은 100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서사까지 우리 함께 계속 간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되지만 세상의 이면을 향한 우리의 호기심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롭고 흥미진진한 자료 더미들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